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4월 입시 뉴스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분량이 많지만 압축적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그리고 대치동 빅마우스의 해설과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이걸 해설해 드리면서 약간 이제 흥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해드린다 이것보다도 저의 취지는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울분 그리고 이제 정말 이건 아닌데 이런 걸 좀 감정을 실어서 전달해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런 점에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곧 6평 전후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도 전해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헤드라인 뉴스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이 보셨죠? 고2, 현 고2가 치를 대입부터 이공계 필수 선택이 될 거라는 뉴스가 지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마 언론사에서 이제 자극적으로 제목을 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본질적인 대학들의 의도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뉴스는요. 이것도 많이 보셨죠? 학폭 경험이 있으면 경력이 있으면 수시나 정시에 그게 반영된다. 이런 뉴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보고 그러면 지금 이 학폭 수시 정시 반영 이 제도가 어떤 의도를 갖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요새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대는 이 학과의 인원을 증원한다고 합니다. 이 학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함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 뉴스는요. 20년도에서 23년도까지 스카이 정시 합격자 70%가 수도권 출신이라는 이게 농민일보라는 이제 지방의 신문인데 이분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살펴보고 저의 코멘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이제 정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통계 자체가 정시 쪽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뉴스는요. 빠르면 내년부터 대학 1학년들부터 이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자, 이 정보, 이것이 가능해진다. 이게 무엇인지만 아시면 여러분들 자녀분의 인생을 아낄 수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입시 뉴스도 꽤 알찬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현 고2부터 이공계 필수 폐지가 확대된다는 것인데요. SBS 뉴스에서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연대나 성대나 한양대 포함해서 주요 대학 17개 대학이 기하, 미적, 과탐을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과목에서도 미적, 기하, 과탐이 필수가 아니게끔 바꾸겠다. 이런 이제 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 의도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시청자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의도를 방송사에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일부 변환 표준 점수를 하려고 하는 대학들은 기하나 미적을 본 학생이라든지 과탐을 본 학생들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게 환산을 하게끔 하려고 하죠.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은 문과생들이 이제 이과생들 지원하는 자연계열 과목에 좀 부담이 없이 지원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시죠. 그런데 이게 전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입시를 어느 정도 주도하는 게 서울대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서울대는 위에 이제 목록이 없습니다. 애초에 목록이 없고 서울대는 여전히 의치학 등 자연계열의 미적기하 과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뒤에서 우리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표로 제가 가져왔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수학은 폐지를 했는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탐구 제한을 여전히 두고 있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탐 폐지가 맞아요. 그런데 탐구에서 계열별 가산점 3%를 줍니다. 제가 여기 표시를 해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문계열 지원자들, 그러니까 사탐 선택자들이 인문계열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 그 사탐의 가산점을 3%씩 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탐 선택자들이 자연계열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 과탐 과목에 가산점 3%씩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이과 애들이 문과로 지원을 했을 때 이제 인문계열 지원자들 중 사탐 선택자들한테는 가산점 3%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문계열 지원자들 중에 과탐 선택자는 3%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탐구에서 변환 표준 점수도 조정을 한 다음에 가산점까지 때려버리면 당연히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문과생들이 죄송합니다. 뉴스 보도에서는 문과생들이 이과생 그 지원하는 학과로 자연계열 학과로 넘어가는 게 유리해졌다, 편안해졌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열 지원자 중 과탐 선택자들에게 가산점을 3% 준다고 했기 때문에 사탐 선택자들이 자연계열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가산점이 없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분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대의 정말 의도는 뭐냐면 이게 지금 얘기한 게 대학교육협의회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분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제 제안을 했을 거예요. 대안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각 대학의 속내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문과생들이 이과생들 지원하는 대로 가지 마라. 문과, 이과 교차 지원 하지 마라. 지금 제목은 이공계 필수 폐지 확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대의 의도는. 그렇죠? 고대의 의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의 의도 같은 경우는 이과생들도 문과로 가지 마라 이거예요. 요거 좋은 이제 의도이고 좋은 어떤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거를 뉴스에서 좀 자세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SBS 같은 뉴스에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줘 버리면 저 같은 사람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경희대나 죄송합니다.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사탐 응시자들에게 역시 가산점을 줍니다. 인문사회 계열에 지원했을 때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대학들은 이과생들의 그 문과 침공을 좀 막으려고 하는 의도인 것이지 문과생들이 이과로 자유롭게 갈 수 있게 하려고 이런 이제 제도를 폐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주요대 2025 학년도 정시 수학 탐구 지정 여부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쪽에서 수학은 여전히 미적기하가 지정되어 있고 과탐도 지정이 되어 있죠. 과탐 2에 심지어 가산점도 줍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지금 수학이랑 탐구가 전부 다 미지정되어 있긴 한데 지금 사탐에서도 가산점을 3% 주고요. 과탐에서도 가산점을 3% 줍니다. 그래서 이과에서 문과로, 문과에서 이과로 둘 다 막는 겁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과탐은 지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생들아 이과로 넘어오려거든 미적기하는 못하더라도 과탐은 하고 와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자연계열 과목을 이제 전공을 하려면 수학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그리고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도 미지정을 하고 있지만 철폐를 하긴 했지만 과탐 2의 가산점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강대 같은 경우는 문과생들이 이제 이과로 갈 때 조금 그래도 편안한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무리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수학은 미지정되어 있고 과탐엔 이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과탐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하거든요. 예정이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문과 애들이 이과로 지원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도 수학탐구 미지정이긴 한데요. 지금 여기도 지금 가산점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목당 가산점을 4점씩 이제 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연대랑 비슷한 취지로 이과에서 문과로, 문과에서 이과로 오지 마라 이거죠.
중앙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인문사범대에 사탐가산점을 주고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친구들한테는 과탐가산점을 주니까 그쵸?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겉으로는 이제 폐지인데 과탐가산점 6%나 주면 문과 애들은 어떻게 지원해요? 그쵸? 시립대 같은 경우도 자 사탐에도 가산점 주고 과탐에도 가산점 줍니다.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두 과목씩 응시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뭐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렇게 되는데 시립대 지원자들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지금 뉴스에서 얘기한 거랑 완전 다르죠, 내용이.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학폭 정시 반영 주요 대학이 확대됐다라는 뉴스인데요. 뭐 가톨릭, 건국, 경북, 고려, 국민, 부산, 서울, 서울대, 서울시립대, 전북대, 한양대, 홍익대 21개 대학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25학년도에는 자율 시행입니다. 그리고 25학년도에는 연대랑 이대가 지금 수시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 불가한다고 밝혔고요. 26학년도부터는 의무가 됩니다. 제가 이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학폭이 잘못됐다는 건 알겠는데 왜 학폭만 이렇게 제한을 두냐? 뭐 절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뭐 전과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왜 안 보냐고 하는데 대학들이 조금씩 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학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학폭을 당할 만하니까 뭐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나라의 이제 정의가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학들이 이렇게 확대를 하는 거는 어떤 좀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다소 이제 뭐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요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 지금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학과의 TO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면 보통 대학의 정원이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학과는 증원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첨단 분야 인재 양성과 관련된 학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대학의 첨단 분야 입학 정원이 817명이 증원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령 인구 감소와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나 인공지능 같은 첨단 분야 입학 정원이 총 1829명, 지방대학까지 합치면 그래서 수도권 대학은 19개 학과에서 817명, 지방대는 31개 학과에서 1012명이 증원이 됩니다. 반도체 분야가 654명, 그리고 미래차와 로봇이 339명, 에너지 신소재가 276명, 바이오가 262명, 인공지능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조금 적어요. 소프트웨어나 통신이 103명에서 증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자, 첨단 융합 학부로 묶어버리죠. 융합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여러 가지를 융합하는 것 같아요. 218명 대규모인데 지금 이 융합 학부로 입학하는 학생들은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56명, 지속가능 기술 50명, 혁신신약 56명, 디지털 헬스케어 56명 이렇게 해서 전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의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이지만 이런 AI 학과나 아니면 첨단 융합 학부 같은 경우가 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융합과학 계열의 반도체 융합공학과를 56명, 에너지학과를 40명. 어쨌든 우리한테는 좋은 얘기죠. 수험생들과 또 수험생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런 게 늘어나면 이제 자연계열 친구들이 문과로 좀 넘어오는 비율이 줄거든요, 보통. 그러면 문과생들한테도 좋은 겁니다. 이화여대는 지능형 반도체 공학 전공이 30명이 신설이 되고요. 그 외 신설 학과로는 가천대 바이오로직스 학과 50명, 덕성여대 가상현실 융합학과 30명, 데이트 사이언스 학과 15명 등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 말씀 안 드렸는데 요건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사탐 과탐을 옛날 학력고사처럼 다 하는 거죠. 학력고사처럼 다 하고
시험 문제를 좀 덜 까다롭게 내는 거예요. 범위가 넓으면 그렇게 어렵게 낼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제 좀 지역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느낌인데 그냥 다 보면 뭐 문과생들도 그냥 자유롭게 이과로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문이과라는 개념을 없애버리면 예전에는 문과생들도 미적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 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는데 아마 어떤 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20학년도에서 23학년도까지의 스카이 정시 합격자 70%가 수도권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신문을 제가 가져와서 함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거랑 전혀 관련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은 아니겠네요. 저는 이제 사실 정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수시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겠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4년간 스카이로 불리는 요 학교들의 정시 모집자 합격자 중 71.6%가 수도권 출신이다. 요렇게. 자, 뭐 어떤 당이 있고요. 이 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 소재랑 경기 지역 출신 친구들이 합쳐서 뭐 70%다 이런 거를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 지역 균형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이나 경기 지역 말고 다른 친구들에게 교육적 평등권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역 균형 전형으로 대학에 많이 합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지방에 살면은 그러니까 고3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근데 수도권이랑 지방 아니 죄송합니다. N수생이랑 뭐 현역이랑 이렇게 나누거나 나눠야지 N수생이랑 현역으로 나눠야지 이렇게 뭐 서울 경기랑 지방으로 나누는 게 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방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다 꼬여버린 게 지방에 사는 친구들도 지방에 사는 친구들도 N수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분석에선 재수생의 우위도 확인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재수 이상 N수생이 61.2%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수도권과 N수생들에게 뒤처진 지방고등학교 재학생들이랑 비교하잖아요. 재학생. 당연히 그럼 N수생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대학에 간 게 그게 불공정한 거예요? 불공정의 정의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공정이라는 거는 이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불공정입니다. 아니 지금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비용이나 뭐 요런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 예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뭐 우리 1타 강사 인강 집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지금 이 비용적인 부분이 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은 동의하지만 또 일정 부분은 글쎄요, 노력으로 좀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본인 의지 아닙니까? 예, 여러 번 해서라도 내가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N수를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싫으면은 그냥 대학 진학하면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이렇게 서울 경기랑 지방으로 나눠서 분석을 한다는 게 한번 읽어볼까요? 2022년 4월 1일 전국 고등학생 126만 2348명 중 서울 경기 소재 학생 수는 이렇게. 근데 지방보다 서울의 인구수가 더 많잖아요. 인구수가 더 많으니까 인구수가 더 많으니까 합격 비율이 더 높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수험생들 수와 지방에 거주하는 수험생 수가 뭐 똑같은 상황에서라면 모르겠지만 그거 지금 전체 모집단의 수를 얘기를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조금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민감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죄송합니다. 한 80분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거의 한 80% 정도가 수능이 공정한 시험이 아니냐 이렇게 견해를 주셨어요. 물론 이제 제 유튜브가 정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뭐 정시 아니면 뭐 다른 거 뭐 어떻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정시는 뭐 노력하고 인강 듣고 뭐 해서라도 되지. 어쨌든 과외를 받아도 그건 걔가 노력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시는 어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의 썸네일에 있었던 건데, 빠르면 내년부터 대학 1학년부터 이것이 가능해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대학의 전과 제도입니다. 전과 제도. 그래서 지금 원래는 2학년 때부터 실시가 됐었죠. 그래서 1학년 성적을 잘 받아야 전과를 할 수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1학년부터도 허용될 거라고 하네요. 아마 1학년 1학기 성적만 보고 바로 전과를 해서, 예, 빨리 이제 그 이후에 진로에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전문대와 일반대를 통합한 대학에 한해서 또 이제 학사과정과 전문 학사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전문대랑 일반대가 통폐합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렇게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또 한 가지 전문 학사 과정 운영 근거 마련 그리고 학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한다는 원칙을 담았다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학문간 융합, 연계 교육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뭐 이것보다 우리는 더 관심이 있는 게, 지금 전과제도라는 게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을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도 전과를 해주겠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면은, 이걸 악용하면 안 돼요.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좀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따가가 아니라 나중에 요 부분은 영상으로 좀 다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 간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 학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되던 제도를 개선해서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졸업 학점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바꾼대요. 그러니까 뭐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글만 봤을 때는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만학도 비율을 늘려서 이제 수험생 수를 좀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고요. 대치동 빅마우스는 원래 수능 국어 강사입니다. 그리고 정시 시즌 때는 정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